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분주해진 책방지기 김영희입니다. 아니 제가 올 초에 독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걸 절반도 채우지 못했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나는 여태 뭐 했지?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이었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네요. 남은 기간 동안 분주히 책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 기침이 가을까지 쫓아와서 조금은 슬픈 책방지기 윤재호입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큰 요즘이라 독자님들도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바람 불어서 지금 지호님 목도 그리고 마음도 되게 말라가기 쉬운 계절이잖아요. 이럴 때 따뜻하고 촉촉하게 마음을 적셔줄 유자차 같은 저희 호흡책방의 역시 따뜻해. 네, 책방지기 조이데이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같이 읽을 책은요,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21회 사계절 문학상을 수상한 우리는 -2야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제목이 상당히 신선하죠. 처음에 제목 뭐라고요? 이렇게 말했는데 읽어보니까 이 제목으로만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참신한 소재예요. 미주라는 아이가 주인공인데요. 세아라는 등장인물이 존재합니다.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네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버벅거렸냐? 귀신이에요, 귀신. 세아가 갑자기 머릿속에 귀신 존재하나? 라고 생각하고 고장났는데, 미주는 다른 친구들과 널리 가깝게 지내지 못하는 아이예요. 원래 친구를 사귀는 것에 서툴기도 했고, 이 아이가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 했다. 라는 그런 뭐랄까요, 이게 누명을 쓴 건 아니지만 오해 때문에 일어난 일 때문에 거짓말쟁이로 찍혀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 미주를 따돌립니다. 혼자 지내는 미주인데요, 그 반에 세아라는 아이가 또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근데 세아가 미주에게 접근해요. 네가 쓴 글을 봤는데 너무 좋아, 우리 같이 좀 가깝게 지내볼래? 라고 제안을 하지만 미주는 따돌림 당하는 아이가 따돌림 당하는 아이와 같이 지내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세아가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세아가 귀신이 되어서 미주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벌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는 -2야 라는 제목의 이야기예요. 세아는 미주를 왜 찾아왔을까요? 를 탐색해보며 저희와 함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줄거리 소개를 하고 뭔가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바로 답안을 공개하자면 세아가 미주에게 바라는 것은 보통 이게 귀신이 되면 누군가를 찾아왔을 때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거나 내가 죽어서도 외로우니까 나와 친구가 돼달라거나 이런 식의 요구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세아는 그런 이전의 이야기와 다른 요구를 하거든요. 자신의 조금 부족하고 남들과 다른 동생인 세정이의 곁에 있어달라. 우리 세정이의 남들이 모르는 면을 알아달라라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미주를 찾아옵니다. 저는 이게 다른 귀신 나오는 소설과 너무 다른 특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책방지기님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영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세아가 귀신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인공 세아가 사실은 소설이 시작하자마자 죽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좀 당황한 거예요. 너무 빨리 죽어. 주인공이 벌써 죽는다고? 그러면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라고 해서 당황스러웠었는데 일단 이 소설의 매력은 귀신 세아의 시선으로 이 소설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또 흥미로운 요소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소설에서 보면 뭔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거나 애도하거나 혹은 굉장히 증오하거나 뭔가 살아있는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쪽으로 이야기가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또 보면 이 살아있는 삶을 사는 미주와 세정이의 삶이 우리가 봤을 때 너무 힘들겠다. 과연 저 삶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삶인데 이 소설이 또 감동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귀신 세아의 시선으로 너희들은 정말 진짜 삶을 살아야 돼. 더 삶 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응원해주는 소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네. 멋있어. 저는 오늘 이 분위기 너무 적응이 안 되는데요? 오늘은 또 공감하고 아름다운 소설이기 때문에 네, 아프대잖아요. 맞아. 제 중간에 영희님이 저를 공격할 때마다 기침을 한 번 하시다가 아니 저는
이 세정이를 만나달라는 이야기를 세아가 하기 전에 사실 제일 먼저 와서 했던 얘기는 너가 나한테 500원의 빚을 졌어. 500원을 갚아야 돼 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빚을 받으러 왔다라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고 이 설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빚을 지고 갚는 관계다. 어느 정도 누군가에게 일방적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서로에게 빚을 지고 갚으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관계야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멋집니다. 그러면 저도 앞으로 이누님에게 빚을 많이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받으러 갈 거예요? 잘못 얘기. 이미 많이 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겠나요? 맞습니다. 제가 좀 양심이 없었습니다. 네.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여러 관계 중에 어디에 주목하셨는지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미주랑 세정이가 이 세아의 그 활약? 세아의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어쨌든 3번을 만나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3번을 만나주기로 해서 이 세정이랑 미주가 만나게 되는데 이 세정이가 되게 원래도 약간 기행 같은 행동을 하긴 했지만 세아를 잃고 나서도 여전히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주변의 친구들이 되게 수군거려요. 쟤 왜 저래? 건드리지 마.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사람을 잃고 나서 누군가를 상실했을 때 그 사람을 애도하는 방식이 누구나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계속 울어야 되고 식음을 전폐해야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마다 누군가를 보내는 방식이나 그 상황은 다 다를 수 있는 건데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아이들이 세정이를 되게 피하고 수근거리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미주도 세정이의 그런 행동을 보고 쟤 왜 저러나 싶은 기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3차례에 걸쳐서 세정이를 만나면서 세정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세아를 보내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를 하게 돼요. 그 부분이 142쪽에 나오는데요. 142쪽 부분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김세정은 놀이터 주변을 정신없이 돌았다. 붕대가 감긴 한쪽 팔을 심하게 떨면서 괴성을 지르며 뛰었다. 슬픔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처럼 느껴졌다. 김세정은 어떤 순간에는 지나치게 밝고 어떤 순간에는 어두운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자신도 얼마나 힘든 줄 모르는 채로 버티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말리지 않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세아가 미주한테 너 세정이 3번만 만나줘 라고 얘기할 때 미주가 뭐라 그랬냐면 나도 마이너스 1이고 김세정도 마이너스 1이야. 우리 같은 애 둘이 만나면 마이너스 2밖에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뒤집히는 장면이라고 이 부분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인 존재들이 이렇게 서로를 채워나갈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 시작이 되는 장면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두 사람의 관계와 이 장면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저는 이내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슬픔을 통과해 나가는 각자의 방식이 정말 이렇게나 다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서 좀 뭉클했고요. 제가 주목한 관계는 바로 유니서와 친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아와 미주를 좀 힘들게 하게 된 어떤 반의 힘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인데요. 백쪽에 보면 이 유니서와 친구들 무리의 특징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백쪽에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는 게 권력인 줄 아는 애들, 무리를 지으면 겁이 없어지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줄도 모르고 공격하는 부류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희도 그렇지만 한 명 한 명은 두렵지 않은데 이들이 집단으로 힘을 가지고 정말 막말할 때 저희가 너무 무섭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특히나 이제 감수성 예민한 10대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공포스러움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섬뜩하면서도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미주랑 미주 짝 지현이. 지현이도 좀 엑스트라 중에 엑스트라잖아요. 그 관계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미주가 그 아까 재훈님이 말씀하신 유니서 그룹에 의해서 따돌림을 받잖아요. 그때 옆에 있었던 게 짝 지현인데 지현이가 딱히 도와주진 않아요. 도와주진 않는데 그런데 미주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고립되어 있어 외롭지만 굳이 짝에게 뭔가 말을 건다거나 뭔가 시도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짝이 다른 애랑 친한 모습을 보고 선이 그어져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되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아쉬움이
이 되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얘를 읽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신세를 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관계는 결국 서로가 신세를 주고받아 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미주가 친구와 가까운 관계를 맺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지라고 자꾸 생각하지만 미주는 타인에게 신세를 지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아쉬운 말을 먼저 하는 인물이 아니었는데 세아와 빚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실제로 빚을 중심으로 세정이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저는 사람을 사귀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새로운 방법을 익혔다라고 여겼는데 작품의 말미에 지연이와의 관계가 변화합니다. 지연이가 먼저 밥 같이 먹을래?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면 자기 친구, 그 짝꿍이, 같이 다니는 친구인데 얘가 학교 안 왔어요. 얘가 먼저 아쉬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미주가 처음엔 아니 라고 말하지만 혼자 밥 먹는 지연이 옆에 가서 조용히 앉아요. 그리고 지연이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비가 부족해서 난감해할 때 그 모습을 또 미주가 보고 있다가 대신 돈을 내주거든요. 너는 나에게 빚을 졌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더 밀접하게 성립이 되려면 신세를 져야 맞는 거구나. 너무 그것에 우리가 결벽적으로 폐를 끼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좀 힌트를 발견한 것 같아서 저는 이 둘의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 작품을 봤을 때 미주가 이제 꿈을 꾸는 장면이 나왔는데 꿈에서 이제 어린 시절에 세정이가 아동학대를 당하겠다, 삼촌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던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내가 꿈에서 이런 장면을 봤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빨리 신고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할머니가 약간 오락가락하고 계셔서 신고해야지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꿈 이야기라고 얘기해도 할머니가 자꾸 신고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미주가 화가 나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서 미주야 지금 연기죠, 연기.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사투리라서 표준어를 읽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미주야 시상에 상관없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러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누가 고통을 당하면 도와야지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좀 전에 판소리 하는 줄 알았어. 나도 그 생각했어. 미주야 시상에 상관없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러냐. 얼쑤! 네, 그래서 할머니가 세상에 상관없는 사람이 어딨냐, 사람은 사람이 구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사람이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사람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설, 문학도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돌봄을 받는다고 느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소설을 읽으면서 나랑 같은 생각, 나랑 같은 마음이나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을 발견하기만 해도 굉장히 위로가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소설에서 미주를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보면서 이제 이 세상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또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나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 사람이 꼭 해피엔딩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이런 존재가 나만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와 치유를 받는 그런 기분이 들었었고요. 우리가 여기 152쪽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자 사람 인자는 사람과 사람이 등을 기대어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등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등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우리 옆에 있는 현실에 있는 사람이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소설 속의 인물도 충분히 우리에게 그런 등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만남, 이 소설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힘은 굉장히 따뜻하고 강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소설이 우리 사회에서 하는 기능은 뭘까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서사가 있지만 그 중에 소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요즘 굉장히 핫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이 책에서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하나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실험군을 나눠서 소설을 읽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눠요. 그런데 소설을 읽은 집단이 눈빛을 보고 사람의 표정을 맞추는 그 정확도가 읽지 않은 집단보다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단지 안 읽은 집단이 아니라 책을 읽어도 비문학만 많이 읽는 집단보다 또 소설을 읽은 집단이 훨씬 더 공감도가 좋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은 소설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어떤 공감과 돌봄을 확대해주는 행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되게 흥미로웠고요. 요즘에 갈수록 서사가 되게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동영상도 안 보고 이제 쇼츠를 보고 또 인스타에서도 릴스가 한창 인기이고 그래서 이 짧은 이야기가 정말 전성기인 이 시대에 긴 호흡의 서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일까 정말 더 열심히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이내님이 던져주신 질문에 답을 하며 클로징을 하자면 이 책을 읽으면 사실 무슨 생각을 되게 많이 했냐면 세정이가 지능이 다른 애보다 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읽었어요. 이 안에서 그 세아가 세정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 혹은 미주가 세정이에 대해 떠올리는 장면에서 그 세정이가 갖고 있는 그 지능이 낮음이라는 특징이 명시적으로 그 호명될 줄 알았어요. 뭔가 지적장애라거나 혹은 뭐 특수학급의 학생이라거나 등등등으로 호명될 줄 알았는데 그 장면이 하나도 없이 그냥 세정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길게 기술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세정이 어떤 아이인지 하나의 단어로 제시하지 않는 게 너무 멋지고 그게 문학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으로 기술을 하니 세정이가 슬픔에 빠진 아이 혹은 그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아이, 마음껏 누군가를 애도하는 아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납작한 꼬리표에서 인간과 존재를 구출하는 게 문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설을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21회의 사계절 문학상 수상작인데 20회의 수상작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정원이었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빠순이, 프로아나 등으로 불릴 수 있는 아이들의 면면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 관계 맺는 방법을 알려주는 소설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도 그렇게 면면을 보여주고 새로운 관계 맺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최근에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문학의 경향, 궁금해하는 것이 관계 맺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서 또 저희가 그 여러 친구들에게 소개해주는 책을 선택할 때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남아있는 독서 계획을 수정하거나 남아있는 독서 계획을 충족시키기 위해 독서를 하거나 하면서 책과 함께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